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이다라는 주제로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도내 각 시군에서 현장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안 안면도 코리아 플라워파크에서 특집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서해선 KTX 수도권 연결 소식과 대전, 세종을 연결하는 충청광역철도 등 준비한 내용 전해드린 뒤 잠시 후 가세로 태안 군수를 모시고 함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은 이번 철도망 계획 초안에 서해선을 경부 고속철도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 등 3건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충남 서남부권 주민들도 KTX를 타고 서울로 갈 수 있게 됐는데요. 서천과 보령, 홍성 등 서해안 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보령선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상당수가 누락돼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홍성에서 시작된 노선이 서울로 향하다 경기도 화성 송산으로 방향을 바꿔 논란이 된 서해선 복선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는 화성에서 경부고속철도 평택까지 6.7km를 잇는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남부권 주민들은 장항선을 타고 서울을 오갔는데 이제 서해선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장항선과 비교해 서울에서 홍성은 2시간에서 45분, 서울에서 대천은 2시간 30분에서 1시간, 서천은 1시간 10분으로 소요시간이 줄어듭니다. 다만 홍성역에서 갈라지는 장항선이 복선화되는 게 전제지만 복선화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서해선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 황해 시대에는 충남과 서울에 있는 서해선이 국가 발전을 잇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계룡시와 강경읍을 포함한 논산시 일대도 전철과 KTX로 대전시와 연결되도록 하는 노선이 포함돼 대전과의 단일 생활권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인 보령에서 세종 사이 보령선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충남도가 제안한 11건 가운데 8건이 누락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은 6월 국토부가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확정된 사업은 시기를 앞당기고 누락된 사업들은 추후 고시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망이 포함됐습니다. 향후 10년간 충청권을 잇는 광역철도망이 깔리게 되면서 주요 지점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조혜영 기자입니다.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충청광역철도망이 구축됩니다. 향후 10년 동안 추진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청주공항을 중심축으로 세종과 대전을 잇는 새로운 교통망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대전 신탄진에서 조치원, 오송에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고 또 하나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에서 조치원, 세종청사를 거쳐 청주공항으로 이어집니다. 대전 도시철도가 마침내 세종시와 연결되는 겁니다. 철도망이 깔리면 이곳 대전 반석역에서 청주공항까지 단 43분, 기존 90분에서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단절됐던 충청권과 호남권을 연결하기 위해 기존 45km였던 대전 가수원 논산 구간이 직선화를 통해 34.5km 구간으로 단축되고 충남 강경에서 논산, 계룡 구간도 신설 노선으로 반영되면서 116.9km에 달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구축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은 광역 경제권 조성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 그리고 충남, 충북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 구성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세종청사까지 70분 안에 연결해주는 ITX 세종선은 비록 무산됐지만 이번 계획으로 세종과 대구, 부산과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에 4개의 메가시티가 형성돼 인접도시간 1시간 내 생활권이 가능해집니다. 침체된 지방도시 활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확충하고 권역 내 이동성을 높여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지원해야 됩니다.
4차 국가철도망 건설 사업은 2030년까지 90조 원이 투입되며 완성 시점에는 전국적으로 철도 수송 분담률이 17% 수준까지 증가하고 연간 미세먼지도 356톤 이상 감소될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교회와 학원발 연쇄 감염 여진이 계속되며 모두 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스랑감리교회 확진교인과 접촉한 일가족 4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지역 학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3명이 더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부여의 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5명이 고위험 시설 대상 선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10명이 추가됐고 세종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60대가 확진됐습니다.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대전과 세종, 충남을 찾았습니다. 충청권이 민주당의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후보들마다 메가시티와 광역철도망,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대전, 세종, 충남 연설회. 후보들은 민주당이 충청의 선택을 받았을 때 승리했다며 강한 구애를 펼쳤습니다. 홍영표 후보는 신행정수도법의 헌재 위헌 판결 당시 세종시를 끝까지 살린 주역이라며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충청 메가시티 지원과 충청도 청년들의 일자리도 약속했습니다. 산업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세종시 공동 캠퍼스, 대전 인근 IT 교육 창업지원센터 신설 해내겠습니다. 우원식 후보도 명예 세종시민임을 강조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장으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덕특구 재창조와 중기부가 이전한 빈자리를 더 크게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대체 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당대표의 세 번째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 경험을 강조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단을 출범시켜 내포 신도시, 대전이 제대로 된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월 안에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고 서산 비행장 민항기 취항도 해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구 300만이 넘는 충남 대전에 공항이 하나 없습니다. 서산 비행장 민항기 취항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자치분권의 대표임을 강조했습니다. 황 후보는 민주당의 위기는 지방의 민심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풀뿌리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풀뿌리 민생 정당, 이제 여의도에 갇혀있는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듣는 민생 정당으로 만들어서. 보궐선거 이후 위기의 민주당 후보들은 충청권에서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완성 등 최대 현안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 속에 당선 이후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다음 달 중 민주당 대선 경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걸로 보입니다. 양 지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충남도민들이 큰 일을 하라고 요청한다면 대선에 나설 것이며 민주당 후보 경선 참여는 다음 달 중하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지사는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사실상 굳힌 걸로 보이며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안 안면도 하면 가장 먼저 꽃지 해수욕장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 말이면 태안 안면도에서 보령 대천항까지 해저 터널과 대교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데요. 태안군이 꽃지 해변을 새롭게 단장해서 인생사진 명소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할미 하라비 바위 사이로 붉은 태양이 떨어지는 꽃지 해수욕장의 석양은 서해안 최고의 장관입니다. 매일 저녁 펼쳐지는 자연의 선물은
꽃지의 사계절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해안가에 위치한 불법 노점상이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쇄도했는데 태안군이 이들을 인근 상가로 옮기고 대대적인 해변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해수욕장 초입에 위치해 관광객을 맞이하던 기역자 모양의 기존 해안공원 4,730제곱미터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공원 가운데에는 인피니티 풀 형식의 인공 연못을 조성해 할미 하라비 바위를 배경으로 한 인생 사진을 찍는 명소로 새로 꾸밀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분수와 모래 놀이터도 마련되며 해안가와 연결되는 수직형 옹벽을 없애 계단식 연결로로 만들고 야외 공연장으로도 활용합니다. 꽃지공원의 화려한 변신은 오는 7월 일반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은 이곳이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변명할 것입니다. 꽃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곳을 찾아주셨으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꽃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100만여 명. 올해 말 태안 영목항과 보령 대천항을 해저 터널로 잇는 국도 77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관광객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면 연육교와 해저 터널이 개통이 되면은 2020년도에 100만 관광객이 방문을 했는데 개통과 동시에 한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또 꽃지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2.9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해 관람객들이 더 쉽게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TJB 최현우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가세로 태안 군수 나와 계십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제 가세로입니다. 리포트에서 봤듯이 지금 이제 이 꽃지 해수욕장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국도 77호선 개통을 앞두고 꽃지 해수욕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국민들의 기대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꽃지 해수욕장은 한국관광 100선에 연속해서 5번씩이나 선정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낙조 관광에서 정말 그야말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명소로 만들고자 전면 부분 대대적으로 면모를 쇄신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폴, 또 어린이 분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면부의 대대적인 면모를 시도하고 또 화료와 초화료 그리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심어서 할미 하라비 바위와 연결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곳으로 바꿔놓으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변화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군수님 취임하신 후에 이른바 광개토 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셨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광개토 대사업은 우리 태안의 명운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고속도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도 38호선의 가로림만 교량 건설, 그리고 국지도 96호선의 확포장 문제, 우리 경렬 비열도의 국가 연안항 건설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서울과 그리고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접근성의 제고가 가장 핵심 요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궤도에 오르면은 우리 태안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태안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에 서울길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국토교통부에 차질 없이 반영이 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이 있겠지만 드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태안군에서 최근 그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네네.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태안 UV랜드를 드론 자유화 특별 구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전 비행 검증 등 7개의 규제 사항이 우리 태안 UV랜드에서는 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스트베드의 연결이 확실시 되고요.
그리고 드론 산업의 새로운 메카, 그리고 드론 밸리, 또 드론 교육,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K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분의 드론 양상이 우리 태안과 함께 발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1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약 100여 명의 우리 태안 군민들이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일거양득의 효과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네, 군수님 끝으로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플라워파크를 비롯해서 태안에 참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태안군은 559.3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8개의 해수욕장이 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철 따라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볼거리도 풍부한 것이거니와 먹거리도 역시 풍부한 곳이고 지금 제철을 맞은 꽃게, 그리고 실치, 쭈꾸미, 낙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고 또한 즐길거리도 역시 또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독살 체험, 조개잡이 체험, 또 염전 체험, 그리고 해상 낚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고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12만 평방미터의 이 드넓은 곳에 200여 종의 튤립이 지금 만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합창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태안에 오시면 금년 봄 정말 후회 없는 그런 봄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 80여 명이 시청을 찾아서 노래방 영업 제한 등에 항의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청원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업주들은 식당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해서 피해가 적지만 노래방은 저녁 7시부터 영업을 한다 해도 손님들이 거의 없다며 1년 3개월 동안 노래방 업종만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전에서는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5일부터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방 등의 영업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 측이 지난달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에는 원장이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온몸으로 눌러 감싸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원장이 아이를 힘으로 제압한 뒤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가수로부터 부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해 일본 제1리그에서 방출됐다 논란이 된 일본인 선수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해결을 약속했습니다.